네, 찾아라 찐 리포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5번째 주차, 두 번째 기업이 되겠는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소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침대 아니고요. 시가총액 8위, 첨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를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리포트 쪽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6개월 목표가로 39만 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현재 좀 시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분위기 좋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4.8% 상당히 크게 움직이면서 33만 1,600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한번 화려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그 화려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가 결국 4월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기 상승 추세까지도 지금 회복할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첨보는요, 갭 업으로 출발해서 시가 32만 2,100원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가파르게 장중에 좀 우상향을 하면서 9시 구간에 시가 대비 1.7% 상승한 32만 7,500원을 처음으로 고가를 기록했고, 지금 이런 고가 흐름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첨보의 매력 하나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리포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역시 전해질이 회사를 견인을 했다. 첨보하면은 전해질 하면 첨보 이렇게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 자체는 전해질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크게 나눴을 때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전자 소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해질 부분이 회사의 매출을 이번에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해질 쪽과 관련해서는 654억 원, 전년 대비 78% 큰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전자 소재 역시 169억 원,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기는 하죠. 전년 대비 13%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역시 전해질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 전장화 비중이 낮은 중국 쪽 전기차 시장의 강세가 지금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전해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P 전해질, 그리고 두 번째가 F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P 전해질이 강세를 띠는데 전년 대비 119% 좀 성장을 하고,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62% 이상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견조하게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황이 타이트하고, 이렇게 업황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증설까지 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타이트한 업황의 배경에는 바로 원자재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튬이 되겠는데요. 가격이 오르면 이제 판가 이전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제품 가격 쪽으로 좀 이전이 돼서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9% 오른 3,781억 원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2% 올라가게 되면서 721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해질과 또 첨가제로 또 나눠서 보게 되면요. 피전해질 쪽에서 1,000톤,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 4,000톤이 늘어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장의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향후 이 생산량, 그러니까 캐파와 관련해서는 전해질은 이제 올해 기준에서 3,500톤에서 2026년까지 26,000톤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는 올해 기준 4,000톤에서 2026년까지 1,200톤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한 자리 공 하나가 더 붙는 굉장히 단기간 내에 크게 늘리는 그런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이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제 새만금 쪽에다가 7천억 원의 투자까지 추가적인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첨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FP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는 한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좀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보면 거의 다 테슬라 때문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매력 말고도 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좀 테슬라의 영향으로 좀 2차전지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중에서 첨보도 지금 뭐 좀 상승을 좀 제대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실적을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두 자리, 세 자리 숫자를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한 93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109% 정도 증가한 약 한 200억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밸류에 대한 부분들, 뭐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뭐 리튬이온 소재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좀 이와는 좀 약간 무관하게 좀 강세였던 부분들, 이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인 이제 중국 전액 업체양 쪽에 출하는 좀 견고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분기도 제가 볼 때 1분기와 좀 마찬가지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생산량이 좀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 수요도 좀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1분기와 마찬가지로 2분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 전해질 관련돼서는 좀 얘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첨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해질 같은 경우는 소량이긴 합니다만, 하이니켈 전지 쪽에서 좀 안정성을 높여가는 좀 핵심 첨가제로 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경쟁사들은 분명히 신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증설이 바로 올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떤 동사의 과점적인 위치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제가 볼 땐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첨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가격까지 잡아주시죠. 예, 일단 오늘은 제가 볼 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좀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하시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33만 원에서 32만 원대 좀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매집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손절가는 좀 27만 원 좀 러프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저도 뭐 신고가 40만 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첨보 관련해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유념인 FP는 첨보와 관련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가자라는 관점입니다. 32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 매수를 얘기를 했고요. 손절가 27만 원, 목표가 4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라 찐 리포트였습니다.